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8일째인 오늘 러시아 군대는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 곳곳을 포위했습니다. 원전까지 공격을 당하며 화재가 발생해 자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길금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다른 지역도 아니고요. 원전마저 포격을 당했습니다. 화재 상황 좀 짚어볼까요? 네, 어제 양측의 2차 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러시아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러시아 신문 노바야 가제타는 우크라이나 측 발표 등을 인용해서 수도 키이우를 포함해서 남부 자포리자와 마리우폴, 또 동남부 돈바스 지역 등에서 러시아군의 진군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함께 오늘 새벽이었죠. 원전이 불에 탈 위기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군 공격으로 인해서 불이 나며 주민들은 큰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요. 예. 이 원전은 특히 우크라이나 전체 전력 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유럽 최대 규모의 원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폭격이 계속되면서 소방대원들은 실제로 제대로 된 진압을 벌이기도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핵 위험이 도사리는 만큼 추가 피해가 없길 기도해 봐야겠습니다. 네, 원전 지역까지의 포격이라는 건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공격을 가한다는 건데 국제사회 비판은 점점 더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여성, 노인, 어린아이들이 무차별 공격을 당하면서 아무래도 국제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또 이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도에서 개전 이후에 우크라이나에서는 2,000명이 넘는 자국민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도를 했었는데요. 예. 이 중 어린아이들도 13명이나 포함이 된 것으로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한 어린이는 집 앞 슈퍼에 갔다가 무차별 폭격으로 인해서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러시아를 향한 세계적 공분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각국은 온정의 손길을 계속해서 보태고 있습니다. 대규모 현금 기부는 물론이고 식음료와 생필품을 비롯해서 교통과 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들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보유한 업체죠. 스페이스 X는 스타링크 인터넷 단말기를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단말기로 위성과 접속을 하면은 초고속 인터넷을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지금처럼 위급한 비상사태에는 열람막 개선을 위해서 필수인 도구이기도 하죠. 또 AT&T와 보다폰 등 유럽 통신업체 10여 곳도 피난민들에게 무료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 로밍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세계의 관심과 온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문 대통령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또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30분간 정상 통화를 가졌는데요.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우리 국민 40여 명이 체류 중이고 일부는 잔류를 원하고 일부는 출국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면서 이들의 철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남아있는 국민이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아울러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가 보존돼야 한다는 점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러시아를 상대로 한 국가적 제재에 동참할 뜻을 비추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면서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국내 수출 통제 참여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얼른 좀 상황이 좀 진화가 되고 나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성적표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별 경제 성적이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좋은 성과를 거뒀네요. OECD 19개 국가 중에 3위를 차지하면서 상위권에 랭크가 됐어요. 맞습니다. 어제 독일 경제연구소는 팬데믹 이전 대비 국가별 경제 성적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발생 2년 이후의 경제적 성장을 그린 이 자료에서 19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대한민국은 덴마크와 스웨덴에 이어서 선두 그룹에 속했습니다. 연구소는 평가 종합 지표로 2019년 4분기 대비 2021년 이들 국가의 실질 국내 총생산은 물론 성장률과 실업률, 또 실질 가계 소득 등을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연구소는 성장 배경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같은 국가 기반의 보건 체계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덴마크와 스웨덴, 또 한국과 같이 자유롭고 의료 체계가 잘 잡힌 국가들이
경제적으로도 더 나은 성적을 기록했다는 건데요. 반면에 스페인이나 영국, 또 일본 등은 위기 극복에 있어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예.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는 여행 금지에 따른 지출 감소의 타격이 컸다고 하고요. 독일과 같은 산업 국가도 세계적 공급망 병목 현상과 원료난, 또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타격을 입었다고 연구소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런 성적이 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좀 이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마지막 주제 볼까요? 중국 동영상 최고의 플랫폼이죠. 틱톡이 어린이 정서에는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이 조사에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마우라 힐리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틱톡이 어떤 방식으로 어린 이용자 수를 계속 늘려왔는지, 또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기술을 쓴 건 아닌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10대와 어린이들은 이미 불안과 사회적 압박, 또 우울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더 이상 소셜미디어가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또 켄터키와 버몬트 등 미국 8개 주의 법무부 장관도 함께 참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틱톡도 이에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틱톡 측은 주 법무부 장관이 어린 이용자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10대 이용자에게 적용하는 다양한 안전과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책 정보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일단은 고개를 숙였는데요. 네. 앞서 우리 글로벌 뉴스에서 오랜 시간 디지털 기기를 마주하는 게 아이들의 뇌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 보고를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길금희 기자 오늘도 다양한 국적 소식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